자, 우리 인강드림이 또 자랑하는 매일 정리 노트입니다. 여러분, 항상 수업 중에 예습의 요소를 갖춘 게 이 매일 정리 노트인데, 당연히 예습도 되지만, 예습은 앞으로 할 게 예습이죠. 예습도 되지만, 또 지난 한 수업에 대한 복습의 개념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정리 노트는 오늘 하루치를 하루꼴로만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전체를 쫙 모아서 보면 전부 예습과 복습의 효과를 가져갈 겁니다. 자, 오늘 수업했던 거 볼까요? 1번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에 관한 일반법이며 특별법이고 무슨 법적 성격입니까? 중간법적 성격이다. 이 법의 성격은 시험에 들어온다 그랬죠. 일반법, 특별법, 중간법, 그리고 지금 하나 빠졌죠. 국내법적 성격이다. 그러면 성격이 4개가 나타나니까 이 성격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죠. 물론 여기 갈란의 정답을 국내법적 성격이다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뭐 그거 하나 맞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개사법의 성격 4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내법적 성격까지. 자, 2번 부동산 중개는 중개의 3요소는 첫째 중개 의뢰인 개공사인데 당연히 중개 대상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개의 3요소는 항상 여러분 그림으로 기억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자가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림 참 많이 그렸죠. 그리고 이 중개라는 용어 자체를 그림으로도 기억하는데 이 중개가 되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있다니까요. 3요소. 첫째 이거 중개 대상물, 의뢰인, 개공사를 3요소로 합니다. 의뢰인에는 매수자도 의뢰인이니까 당연히 동그라미 하겠죠. 자, 이 그림 자체가 벌써 3요소를 나타내고 중개라는 정의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개 물건이 들어가야 되겠고. 자, 3번 중개와 도급은 모두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일이 완성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완성이라는 말은 이 말이죠. 중개, 여러분 보다시피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 아니죠. 팔아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일이 완성되는 것이라면 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도급계약을 우리가 통상 하청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도급을 받은 자가 다시 도급을 주면 하도급 이러죠. 우리는 하청, 재하청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도급은 반드시 일이 완성되어야만 보수를 지급한다. 그래서 중개와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도급은 일이 완성된 후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감액 깎을 수 있으나 중개는 보수를 감액하겠다 이런 규정은 없다라고 해서 중개와 도급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민법적인 요소를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올리겠습니다. 4번. 자, 4번 중개는 사실행위로서 행해지는 반면에 위임은 타인의 사무 처리를 위한 계약으로 신뢰를 기초로 하여 무엇이 원칙일까요? 4번 무엇이 원칙일까요? 하니까 이 중개는 유상입니다. 중개를 할 때는 왜 하지요? 수수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위임은 당연히 뭐다? 무상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상이 원칙이지만 보수를 주겠다 하면 안 받아도 관련은 없죠. 자, 다시 중개는 유상, 위임은 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 이 단어는 중개라는 우리 단원에서 민법과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 과정이죠. 글자 그대로 암기하다시피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용어의 정의죠. 무엇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조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지요? 중개업의 정의죠. 이 중개업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글자가 3가지니까 조건이 3가지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자, 6번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개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선하는 것 하고 들으면 틀려요.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 글자 그대로 암기합니다. 7번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무엇의 설정에 관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여기는 저당권의 설정이겠죠. 자, 여러분 이 저당권 설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번 지문은 꾸준히 판례가 저당권은 중개 대상물이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아닌 전세권의 설정에 관해서 하더라도 답됩니다. 답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저당권이 중개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8번 올라갈까요? 올렸습니다. 자, 또 8번.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 이 저당권 설정이 중요하다니까요.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엇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게 금전소비대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모습인데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저당권의 설정은 중개 대상이 된다라는 표현. 그래서 좀 전에는 저당권을 알고 있느냐를 물었고 이번에는 저당권이 금전소비대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읽어줬으니까 사실상 7번, 8번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례로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9번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행위를 중요한 것에 불과한 것은 당연히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연히 들어오면 중개업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거 묻는 거죠. 그래서 이 갈로 안에 있는 지문들을 이렇게 문제화를 시켜보면 지금은 뭐 중개업이라고 해서 뭐 절대로 틀린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중개사법의 성격, 특별법, 기본법, 중간법, 국내법인데 아까 답을 중간법의 성격이라고 했지만 그거 국내법으로 적어도 관계는 없다 그랬잖아. 그죠? 법의 성격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1일 문제에 있어서 갈로 익히 문제는 글자 그대로 출제됐던 지문들을 잡기 때문에 그대로 답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것 중개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자, 마무리 10번. 판례에 의하면 또 나오죠. 우연한 기회에 건물 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뭐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이라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개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는 당연히 중개업이 될 수 없다. 지금 이거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답은 중개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문들은 출제된 지문들입니다. 그 출제된 지문에서 이제 그 답들을 뽑았기 때문에 모습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1일 정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꼭 아니어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나 있다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우리 이제 주어진 정답에 대해서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1일 정리 노트만 잘 관리하시더라도 여러분은 상당한 내용들을 익히게 될 겁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